이미 2주 전에 발표할 때 바드를 제미나이로 바꾼다,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해가지고 $20씩 받으면서 울트라를 서비스하겠다. 네. 울트라만 네. GPT 4.0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미나이 프로 1.0 같은 경우에는 4.0보다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프로도 1.5를 내서 4.0하고 유사한 성적이야. 발표를 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또 발표하고 3월에도 뭐 발표할 겁니다. 오픈AI에게 기세 싸움을 하게 해서 지지 않겠다. 샘 알트만이 소라라고 하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표를 한 거죠. 구글한테 엿 드세요 하면서 제미나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못 따라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 예전에 바드를 했을 때만 해도 람다 모델로 원래 바드를 냈다가 우리 GPT한테 안 되나벼 해갖고 딥마인드 허서비스를 데리고 와서 구글 원래 브레인 조직하고 통합을 시켰죠. 통합을 시켜서 새로 만들면서 우리는 제미나이라는 엄청난 생성 AI를 만들겠다 하고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작년 말에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나왔을 때 제미나이 1.0이라고 하면서 나노 모델, 그 다음에 중간 모델인 프로 모델, 그 다음에 제일 센 모델인 울트라 모델, 이렇게 세 개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나노랑 프로는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프로는 바로 바드에다가 적용을 해서 람다를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바드가 이름도 바꿨죠. 아, 제미나이로 아예 바꿨죠. 제미나이로 바꿨죠. 바꾸고 그 다음에 울트라는 앞으로 공개를 할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울트라를 불과 지만 2주 전인가에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제미나이 1.5 프로. 그러니까 즉 나노, 프로, 울트라 중에서 프로만 한 단계 더 앞당겨서 1.5를 만든 거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라는 이름으로 유료를 받겠다라고 하고 일주일 만에 무료 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이상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경쟁 구도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미나이 1.5 프로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그러면 뭐냐면 이미 2주 전에 발표할 때 즉 이 바드를 제미나이로 바꾼다,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해가지고 $20씩 받으면서 울트라를 서비스하겠다. 여러분 제미나이 프로는 아니고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인 울트라만 GPT 4.0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미나이 프로 1.0 같은 경우에는 4.0보다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0 한다고 일주일 뒤에 발표했다는 건 이미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혼란스럽지 않게 이번에 우리 이거 이름을 다 바드에서 제미나이로 바꾸면서 어드밴스드는 $20씩 받는데 이거는 GPT 4.0이고 이제 프로도 여러분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프로도 1.5를 내서 4.0하고 유사한 성적이야.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안 해주면 되는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왜 일주일 간격으로 발표를 했느냐 하면 우선은 구글이 가장 욕을 먹는 게 뭐냐면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딥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오픈AI에게 이렇게 한 방에 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4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이 합쳐가지고 이 제미나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또 뭐 1년이 채 안 돼서 쫓아오긴 했는데 이렇게 후발주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후발주자가 됐는데 발표를 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또 발표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에도 뭐 발표할 겁니다. 계속 발표하면서 우리가 되게 숨가쁘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오픈AI에게 기세 싸움을 하게 해서 지지 않겠다. 우리가 이 기세를 몰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네이버예요. 네이버 클로바 X 발표한 이후에 하나도 추가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세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다양한 변형들을 만들어주면서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 기세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은 일부러 계속 터뜨리면서 어떤 인상을 받더니 혁신하고 있구나. 기세를 잡았구나. 일주일 만에. 근데 이제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날 오픈AI가 우리 소라했어. 그건 뭐냐면 오픈AI도 마찬가지로 기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소라를 우리가 써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만 써볼 수 있는 거를 굳이 오픈도 안 하는 거를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발표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표 시기는 예를 들자면 대중 서비스가 시작되는 3월 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글이 얘네가 한 주 발표하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발표하네. 이 기세에 눌리면 안 되겠네. 우리도 하나 또 발표하자. 재뿌려. 그래서 재뿌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소라라는 것은 자기네들만 써볼 수 있는 것을 오픈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썼던 건 전형적인 기업들이 선두 다툼을 하려고 하는 기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근데 기세 싸움에 있어서는 조금 근데 좀 디테일에서는 정말 그래도 이게 매주 발표를 하면서도 좀 이상한 거는
1.5%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T-4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0 울트라는 GPT-4를 뭐 거의 유사하거나 넘어섰다고 자기들은 평가하는 것 같은데 얘는 돈을 받는 거를 발표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시간은 두고 1.5%를 발표를 해야 사람들이 이 무료 버전인 이걸 안 기다릴 텐데 울트라 발표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무료 버전이 4.0만큼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 저 같아도 돈 안 내고 기다리겠어요. 사실은 구글은 여기에서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걸 API로 제공해주면서 네. 특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 결합을 시키면서 즉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가고 있는 AI를 좀 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를 구글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구글의 기술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1.5%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입력 토큰의 수가 100만 개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100만 개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영화 1시간이고 뭐 오디오로는 11시간이고 책으로 치면 한 책 10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오픈 AI에서 하는 GPT-S와 같은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입력할 때 한꺼번에 그냥 책 7권 주고 10권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해달라. 코드도 10만 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코드 한번 내가 짜놓은 거 10만 줄에서 너가 오류를 좀 찾아봐. 우리 자꾸 버그 일어나는데 버그의 원인을 찾아봐. 이제는 코딩뿐만이 아니라 버그를 찾는 것까지 이제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입력 토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GPT-4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나오면서 12만 8천 개의 토큰이거든요. 한 번 입력이. 12만 8천 개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100만 개를 지금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건데 아직 1.5%는 이용자가 써볼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선빵 때리는 거죠.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GPT 터보도 쓰고 있는 건데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혼합 MOE라고도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MOE 모델은 뭐냐면 한 8개 9개로 하나의 큰 엑스퍼트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 어떤 전문 지식 도메인들이. 그러면 제가 만약 인공지능이 이제 추론하려면 이 8개를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만 나와. 그래서 답변해줘. 이거는 너만 나와서 답변해줘. 이번에 이거 2개 나와서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추론의 비용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답변하는데도 반응 속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효율성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GPT 4.0과 했을 때 품질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걸 이번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채용해보지 못해서 답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온디바이스 AI로 가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효율성이거든요. 추론에 얼마나 적은 GPU를 쓸 것인가, 컴퓨팅 파워를 쓸 것인가. 비용이잖아요. 그게 다 비용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추론에 있어서 동작하는 것들이 되게 짧다라면 컴퓨팅 파워를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컴퓨팅 파워를 높여서 엑스퍼트만 가지고 와서 훨씬 더 효율성들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 전체가 원스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도메인들 중에 전문 도메인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술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글이 이거를 적용했다라는 거고 이 적용은 근데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미스트레일도 그걸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만의 유니크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래도 서비스로 적용했다라는 것은 구글의 실력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외워주셔야 될 것은 입력 토큰이 100만 토큰으로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MOE라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모델을 썼다라는 부분이 제미나이 1.5%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가 이렇게 나왔고 1.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아까 구글 어드밴스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과 관련해서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2만 원 정도? 25,000원? 19점 몇 달러인가요? 네네. 거의 20달러로 나왔는데 이게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2TB의 구글 스토리지도 제공을 하고 구글 원이라고 하죠. 아이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토리지를 서비스라든지 구글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포토라든지 구글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쓰실 때 구글 더하기라든지 구글 시트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이런 스토리지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시켜 준 거죠. 저도 사실 2TB짜리 요금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2TB짜리 구글을 쓰는 이유는 구글 포토 때문에 저는 써요. 또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쓰면 구글은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2TB를 제가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1년으로 쓰면 이거보다 싸긴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돈을 더 받는 대신에 우리는 어드밴스드를 껴주겠다. 그래서 구글에 완전히 이제 사람을
결속시켜버리는 그런 요금제를 냈다라고 BM을 좀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쪽에 있어서는 뭐 구글이 지금 주가가 내려간다거나 좀 많이 도전을 받는 그런 좀 위기 상황에서 이건 좀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저도 원래 항상 서비스의 백미는 번들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묶음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한국의 쿠팡의 와우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도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이라는 이 번들링 상품을 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아마존 프라임을 쓰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 서비스도 스트리밍 서비스도 쓸 수 있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하는 OTT 서비스도 쓸 수 있죠. 거기도 똑같이 저장 공간을 줘요. 네. 그래서 사진을 저장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요거 만족해서 남는 사람, 저거 만족해서 남는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구글 원을 갖다가 묶어주니 그냥 어드밴스 가고 원래 구글 원 다 돈 냈으니 구글 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구글 어드밴스를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한 구글 원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소비자들에게 갈아타라. 갈아타도 구글 원은 그대로 간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상품은 대단히 마케팅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구글 어드밴스드에 만족해가지고 이 구글 원까지 묶은 상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드밴스는 잘 안 쓰더라도 구글 원이라는 저장 공간을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많이 쓰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취향의 어떤 다양성에 맞춰서 이 상품 서비스 속에 묶어두는 번들링 서비스, 즉 묶음 상품 서비스 전략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구글은 여기서 지금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챗GPT로 못 가게 해서 경쟁 상품으로 못 가게 해서 구글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매력적인 구글 원이라고 하는 유료 상품에다가 그냥 엎어 씌워준 거죠.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원은 어드밴스드를 갖다가 나는 어드밴스드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드밴스 쓰실 때는 그 구글 원도 같이 오니 이왕 이번에 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한번 크게 넓혀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같이 가시는 것. 네. 이것이 구글이 원하는 메시지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구글이 이제 이걸 간다라는 건 이걸로 돈 벌지 않겠다 보니까 프로도 마찬가지로 1.5%로 무료 서비스 이렇게 가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드밴스 자체가 큰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구글원에 얹혀버렸으니까 이걸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네. 그러다 보니 구글 1.5%를 해가지고 무료 서비스에서도 4.0을 공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의 공격수로 구글 GPT 4.0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세 싸움에서 사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0이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글도 1년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샘 알트만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GPT 4.0이 아니라 5.0은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샘 알트만이 스마터. 그러니까 이 똑똑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픈 AI도 당연하게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0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원래 5.0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 그러면서 좀 발 빼는 모습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군요. 네, 인정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곧 올해 안에 저는 2024년 안에 5.0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구나. 물론 대단하죠. 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두바이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0 기술은 흑백 TV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이 주구장창 이어져 있고 기술 진화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고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GPT 4.0은 제미나이 1.5%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는 흑백 TV이다. 그리고 이제 곧 칼라 TV도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고 아이폰 15도 갤럭시 24도 우리 눈앞에 곧 나타날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이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샘 알트만이 소라라고 하는 텍스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텍스트만 입력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표를 한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구글한테 제미나이 1.5% 했는데 엿 드세요 하면서 소라라는 걸 발표를 한 거죠. 네.